자, 결과값을 반환한다고 했는데 이대로 실행을 하면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리턴한다 라고 표현한 값은요, 호출한 곳에서 결과를 받아줘야 돼요. 자, 다시 헬로 자바 프린트를 호출할 때 10과 20을 전달. 그러면 10과 20이 들어가고 출력해보고 기능 동작하고 결과가 더해져서 와요. 그러면 10이랑 20을 전달했으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두 녀석의 더한 결과, 여기에는 30이 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세요. 그럼 당연히 요 결과값을 여기에 담아서 어디다 써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걸 대입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값이 뭔지를 확인해 보고요. 마찬가지 여기서도 결과값 받아서 그 값을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결과를 받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리턴한다, 리턴 값을 사용한다, 반환 값을 사용한다 라는 개념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처음에 10, 20이 전달돼서 안녕 자바 출력하고 리턴 됐어요. 값이 리턴 됐어요. 리턴이 됐기 때문에 미안해요. 리턴이 됐기 때문에 리턴된 값이 여기에 돌아와서 저장하고 활용했다. 그리고 1, 2를 전달했을 때는 이렇게 두 개 들어가서 더해지고 결과값 돌아와서 사용하고, 그래서 3이 나왔고요. 아까 렛을 안 썼었죠. 마지막에는 100, 200이 전달돼서 결과가 돌아오니까 300이 돌아와서 사용이 됐다. 자, 요 설명이 사실상 함수 내용의 거의 끝입니다. 뭐 더 이야기할 내용이 없어요. 이걸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시면 사실상 끝이에요. 자, 메서드가 뭐냐? 어떤 기능을 정의해 놓은 거다. 복잡한 동작이 자주 사용될 때 기능별로 잘 분류해 놓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다. 문법 보세요. 문법. 접근 제한자 뭔지 몰라요. 아직. 지정 예약어 아직 몰라요. 얘네들은 클래스를 공부한 후에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볼 수는 없고요. 근데 써지는 코드는 이런 겁니다. public, 요게 접근 제한자 중에 하나. 그 다음 static, 요것도 지정 예약어라고 부르는 것 중에 하나. 그래서 일단 얘네들은 신경 쓰지 말자 그랬죠. 일단은.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반환 자료형을 써주는 거, 메서드를 정의할 때 이렇게. 그 다음은 메서드 이름, 얘가 무슨 이름이다,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가 파악되도록 써줍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는 매개 변수들을 쓸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거는 스트링 배열이고요. 아직 배열도 공부 안 했죠. 그 다음 throws 어쩌고 저쩌고 예외가 발생할 수 있는 클래스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런 거 우린 아직 안 써봤어요. 이런 문법이 있다는 거. 메인 함수도,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도 메서드다. 기본 문법과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중괄호는 메서드의 내용이 들어가는 블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중괄호, 중괄호, 이 안에 코드를 막 작성하는 거고, return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괄호 부분, 요거 안 써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뭐 얘도 마찬가지 안 써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예외 클래스도 필요 없으면 안 쓰는 거라서 당분간 얘네들은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여러분은 반환 자료형, 메서드 이름, 매개 변수들 안에 코드, 결과 반환, 리턴. 리턴 할 때 반환 자료형이
보이드일 경우에는 리턴 뒤에다 값을 쓰시면 안 돼요. 아까처럼. 보이드가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리턴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기본 문법인 거고, 요걸 이해해 보실 수 있는 예시가 다음 내용으로 나와요. 자, 요 클래스 안에 메인 메서드가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메서드도 하나 들어있죠. 두 개의 메서드가 있는데, 메인을 보면 void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음, 이름은 메인, 매개 변수는 스트링 배열을 받음, 이렇게 생긴 게 메인 함수입니다. 메인 메서드. 이건 누가 호출하냐면 JVM이 알아서 호출할 내용이에요. 프로그램 시작점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호출해서 직접 쓰는 게 아니라 JVM이 알아서 이걸 찾아서 여기서부터 프로그램이 동작할 수 있게 하는 함수예요. 쟤는 그냥 두시면 돼요. 근데 system.out.println 할 거다. 그래서 문자열이 있고 그 문자열에 무언가를 결과를 더해서 출력할 건데, add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괄호가 있죠. 이렇게 된 건 다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뭔가 이름이 있고 괄호를 열고 닫고 해서 값을 넣든 안 넣든 이런 형태라면 무조건 메서드 호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1과 2라는 인자를 전달해서 add를 호출하고 있어요. 그러면 add가 동작하러 갑니다. 이때 전달한 인자를 a와 b라는 매개 변수의 파라미터에 담아주는 거고요. 옮겨가는 건 아닙니다. 카피되어 가는 겁니다. 복사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값을 이용해서 이 내부에서 뭔가 처리를 하는 거고, 처리가 끝나면 결과값이라고 하는 걸 반환시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sum에는 두 값의 합이 들어있겠고, 이 녀석의 자료가 int 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시켜서 써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를 전달해서 요 메서드가 동작했다면 돌아오는 값은 더한 결과 3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출력하면 3이 나오는 거예요. 1 더하기 2는 3이라는 문자열이 출력되겠네요.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시는 게 첫째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답이 없죠. 그래서 여기 지금 설명을 써놓은 게 add와 같은 것은 메서드의 이름이다. 여러분이 직접 쓰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메서드니까. 대신 이름 규칙, 소문자로 시작하고 연결되는 문자가 있다면 대문자로 써라.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있죠.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분명히 기능은 더하는 기능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라고 쓰면 사람 낚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의미가 제대로 파악되게, 기능의 의미가 파악되도록 이름을 적어주세요. 이런 개념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int a와 b 같은 저런 여기 선언되어 있는 변수들을 매개 변수라고 합니다. 메서드가 동작할 때 필요한 값, 그걸 받아주는 변수. 그리고 오버로딩이 가능하대요. 아직 모르겠어요. 일단 내비두고. 자, 그럼 리턴은 뭐냐? 아까 리턴만 써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반환 자료가 void일 경우. 리턴은 기본적으로 메서드가 종료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 이런 개념. 그리고 역할로는 종료 및 결과값을 호출한 곳으로 돌려줍니다. 이때 반환되는 값의 자료형, 지금 여기서 sum의 자료형은 int죠. 그래서 반환 자료형 선언은 int라고 써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 그 외에 예외 클래스, 이건 아직 볼 필요 없고요. 요거 세 가지만 제대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게 호출하는 개념이다. 요 add에 이렇게 써진 거, 요걸 이해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써놨던 예제에 대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기능이 자주 사용되지 않았냐 이거죠. 프로그램을 짜다가 동일한 기능이 자주 사용됐다.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 기능을 바꿔줘야 된다면 일일이 가서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할 거니까 메서드라는 걸로 미리 하나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동작할 수 있도록 사용하자. 이게 메서드의 목적이에요. 그냥
프린트 ln에 괄호 열고 괄호 닫았네요. 이거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메서드 호출하고 계셨던 거고요. 다른 것도 생각해 볼까요? 스캐너요. 이거 다 썼잖아요, 그죠? 스캐너 뒤에 괄호 열고 닫고가 있네요. 오, 이것도 메서드예요. 아직 뭔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점, 넥스트, 라인. 이거 동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사용자가 키보드로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고 엔터를 빵 치면 이 결과가 스트링으로 담아줄 수 있었죠. 이 결과가 반환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 가지고 객체를 만들 수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 next int는 뭐예요? 사용자가 1, 2, 3 엔터 치면 이거 읽어드려 가지고 123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내가 int형 변수에 담아줄 수 있었던 거죠. 왜? 얘가 int 값을 반환하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썼던 모든 어쩌고저쩌고에 괄호가 붙어있는 건 이미 다 메서드를 호출하고 계셨던 거예요.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인점 next int 볼래요? 인점 next int는 어떻게 생겼냐? next int 전달할 값이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얘가 동작하고 나면 뭐가 돌아온대요? int가 돌아온대요. 여러분은 이미 메서드를 쓰고 계셨습니다. 증명해드린 거예요. 증명. 어떤 이름 뒤에 괄호가 있으면 다 메서드였다. 그래서 앞에 예제를 이렇게 사용해 본 거죠. 메서드를 미리 하나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호출해서 쓸 수 있도록 하자. 그럼 뭐가 좋으냐? 나중에 이거 한글로 출력하게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럼 모든 곳에 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메서드란 무엇이냐? 명령의 집합입니다. 단순해요. 그냥 별도의 코드를 따로 만들어뒀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메서드는 값을 전달받아서, 즉 인자를 전달받아서 파라미터에 담고, 매개 변수에 담고 그 녀석의 기능이 동작되고 결과를 돌려주게 됩니다. 이때 전달받는 인자는 또는 리턴되는 결과값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메서드가 어떤 기능을 가지냐, 그 기능이 필요한 값이 뭐가 있느냐, 그 기능의 결과로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메서드는 유연하게 만들어 쓸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장점, 코드를 복잡하게 아이고 쓰지 않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여기 작성할 때 고려하세요라고 써놓은 내용 보면 반복되는 특정 기능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거 for문, while문처럼 반복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사용되는 개념을 반복이라고 말한 겁니다. 반복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자주 사용될 기능을 메서드로 정의하시라. 단 메서드를 만들어서 쓰시고 싶을 때는 하나의 기능만 들어있도록 정의하세요. 막 뭐 만능 메서드 이딴 거 없어요. 정확하게 어떤 하나의 기능만, 그걸 메서드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메서드의 아주 기본적인 개념 설명입니다.